산에서 캔 산양삼을 지금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양삼은 이렇게 뿌리가 길게 뻗은, 요걸 이제 미라그죠. 꼬리 밑자 써가지고 길게 뻗은 산양삼이 좋습니다. 씻을 때 보통 이 산양삼은 횡치라 해서 이렇게 주름도 젖어 있고, 그 다음에 내두 부분이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씻는 거를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밋밋하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씻고 이 부분을 그냥 살짝 먼지 정도만 헹궈주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통 집에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으시면 좋은데, 지금은 저희가 그냥 이런 그 볼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이제 손을 흙 정도만 이렇게 털어줍니다. 털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건불 같은 것들 이렇게 떨어주시고요.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씻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횡치, 이제 주름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먼지같이 이렇게 흙들이 끼어 있네. 이런 거는 씻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칫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 씻으면은 거의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이 산양삼 씻으실 때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안 좋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흙도 약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깨끗하게 씻는 게 낫겠죠. 그러시려면은 칫솔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렇게 횡치, 주름 사이라든지 여기 그 내두 사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이렇게 씻어 주시면은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. 잘 보셨죠? 자, 이 부분을 씻으실 때는 이렇게 살짝 헹궈 주시는 것처럼 상추 씻듯이 너무 세게 씻으시면 이 부분이 상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먼지만 털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요 잎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나뭇잎이라든지 꽃잎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만 유의해서, 그리고 먼지 이런 것만 살살 떨어지게끔 이렇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산양삼을 오래 두시고 드시려면 이렇게 씻어서 한 뿌리씩 랩에다 싸가지고 아예 냉동을 시켜놓고 그 한 뿌리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산양삼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산양삼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보통 공복에 드시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. 그게 이 산양삼을 포함해서 인삼류는 그 흡수율이 되게 낮습니다.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원짜리를 드시면 5만원어치밖에 몸에 흡수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속을 비우고, 예전에는 이 산양삼이나 산삼을 보면은 큰절을 하고 하루 굶고 그 다음에 해충약 먹고 아주 정갈하게 몸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내가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산삼을 먹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되게 힘들겠죠. 그래서 하루 중에 공복 기간이 제일 긴 기간이 일어나서 아침 그때입니다. 왜냐하면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아침 먹기 직전에, 식후에 드시면 안 좋습니다. 이렇게 양약 같은 경우는 독하기 때문에 식후 30분 뭐 이렇게 하지만, 이런 산양삼이나 이런 한약 종류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전에 먹는 게 보통입니다. 그래서 공복 기간이 제일 긴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. 요 한 뿌리 정도, 보통 한 뿌리나 두 뿌리 정도를 아침에 드시면 좋고요. 드실 때 빨리 드시면 안 됩니다. 요즘 워낙 뭐 패스트푸드니 뭐 빨리빨리 하는 게 그 유행이다 보니까 산양삼도 빨리 드시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많은데,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
바쁘시더라도 요 산양삼 먹는 시간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. 요 한 뿌리 드시는데 한 최소 15분, 20분 정도 걸리게끔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요 뿌리 부분은 잔뿌리 부분이 좀 쓰고요. 몸통 부분은 좀 덜 씁니다. 그리고 내두 부분이 있고 내두 부분이 조금 특이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은 단맛이 납니다. 대신 좀 질기고요. 잎이 되게 씁니다. 이맘때는 이제 딸도 달려있는데 딸도 내두처럼 좀 특이한 맛이 나면서 쓴맛이 많이 납니다. 근데 보통 이 삼을 드실 때 뭐 내두 부분은 잘라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. 이게 왜냐면은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서역 출신 의사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삼 알러지가 있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은 요 내두 부분이 약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먹으면은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삼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. 그래서 이 내두 부분을 잘라내고 먹으라고 자기 의서에 그 표현을 썼어요. 근데 동양에서는 남의 책을 이렇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두는 잘라내고 먹어라 이런 표현이 이제 종종 들리는데 삼을 먹어서 별 뭐 그런 알러지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은 내두 부분을 드셔도 좋습니다. 특히나 여자분들이 손발이 차고 그 냉한 분들은 요 내두가 특효약입니다. 그래서 내두 부분을 굳이 잘라내고 이 약효 좋은 부분을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. 그리고 드실 때 이제 아무래도 먹기 편한 부분도 드시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요 뿌리 부분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, 잎 이런 순으로 드시는 게 좀 먹기가 편합니다. 나는 좀 쓴 부분부터 먹겠다 그러면 잎부터 드셔도 되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뿌리 부분은 좀 쓰기도 하지만 단맛이 이렇게 씹으면서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맘때 한 6월달쯤 되면은 줄기 부분이 굉장히 질겨져요.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쉽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껍질을 까주면 됩니다. 그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찔레 먹어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기를 까주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단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. 줄기는 이렇게 까서 드시면은 굉장히 달짝지근합니다. 생각보다 안 쓰고요.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. 근데 잎부분은 상당히 씁니다. 잎이 되게 쓰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산맛에 익숙해지고 해주신 분들은 드셔도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데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. 너무 써서. 근데 그런 분들은 잎하고 뭐 줄기 부분만 따로 차로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요구르트나 이런 데 이렇게 같이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드신다든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. 어차피 어떻게 먹든 간에 내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발효된 뭐 요구르트라든지 그런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좋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생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분 정도 계속 씹다 보면은 입안에서 이게 삼이 서서히 없어집니다. 일부러 삼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. 서서히 계속 씹다 보면 우리 껌 씹듯이 천천히 오래 씹다 보면 입안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.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요 딸 부분은 아직까지는 되게 연한데 한 7월달 정도 되면 빨갛게 익으면서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. 씨가 이제 여물을 있거든요.
그럴 때는 과육 부분만 먹고 씨는 뱉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먹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은 연하기 때문에 드셔도 상관없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오래 씹어서 침이랑 많이 섞어서 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산양삼의 사포닌 성분이라든지 모든 유효 성분을 사람 몸에 있는 효소 가지고 분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효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대략 이렇게 잘라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거라도 많이 해줘야지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사포닌들을 분해해서 컴파운드 K라든지 다른 유효 성분들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.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생물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속을 비우고 정갈한 마음으로 드시면 효과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